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도 4월 29일인데요. 이제 4월도 다 갔네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음 달 뭐 중순 정도 되면은 낮에는 한 뭐 여름 날씨일 겁니다, 아마. 예, 여러분들 여름이 이제 빨리 다가온다 생각하시고서 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일도 하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요즘 보니까 요번 전기 기사하고 전기 산업기사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 뭐 점수가 안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글쎄 내가 보기에는 뭐 문제가 그냥 평범하다. 뭐 저는 기능장 쪽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보니까 기사 쪽에는 뭐 기출문제나 이렇게 잠깐 보고 맙니다. 왜냐면 좀 참조할 게 있나 전기기능 쪽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필답형이 같으니까 같은 그리고 출제팀에서 똑같은 놈이 똑같은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쪽의 문제를 좀 많이 참조를 합니다. 참조를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뭐 쉬운 문제 나왔죠. 뭐 이거 금방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는요. 이게 지금 전기산업기사인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 전기산업기사인데 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험을 보나, 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좀 요거는 좀 출제 기준과 범위를 좀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죠? 전기기사가 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에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봐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조금 산업인력공단의 이 출제팀의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출제자들이 좀 상태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 전기공사업을 전기공사 쪽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전기공사 쪽에 뭐 현장 대리인이라도 선임해서 하려고 그러면 전기공사 기사나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따야 된다고. 그럼 그쪽에 있는 문제를 내야지 왜 전기산업기사에다가 이 문제를 내냐 얘기야.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 표지판 있어요. 표지판 여기 공사 이제 공사 무슨 공사를 하고, 발주자가 누구고, 뭐 설계자가 누구고, 감리자가 누구고, 뭐 시공자가 누구고, 이런 거 써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거는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내가 언뜻 봐도, 이렇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금방 맞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젊었을 때 공사를 많이 했거든.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또 뭐 현장 대리인도 하고, 현장 소장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압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전기를 했던 사람들은 이거 금방 알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좀 했던 사람이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전기산업기사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관한 이 문제가 이걸 보냐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시행규칙이 자세히 써있지도 않아요. 그 안에 별지라고 해서 그 22호, 제22호 서식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적은 겁니다. 별 문제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전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맞췄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전력용 콘덴서나 뭐 변압기 델타 교선 복선 들어왔는데 이건 뭐 다 그리겠죠. 그리고 요게 좀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전기 가열의 특징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뭐 전기 가열에 관한 그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쓴 것도 봤고요. 찾아서 봤고, 인터넷에 있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논문 그것도 찾아서 봤고, 그 다음에 이 전기 가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요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하나 쓰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쓰면 돼.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것이고요. 그 발열량을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칼로리 단위잖아요. 발열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공식을 뭐 H는 0.24 I 제곱 RT
뭐 이런 것도 쓰고요. 또는 뭐 0.2368 뭐 i제곱 rt도 쓰고. 아, 참 희한하대. 그리고 또 뭐 쓰냐면은 860 pt 효율 이런 공식도 쓰죠. 뭐 이런 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러는데 난 이거 다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h는 860 pt 효율이라는 이 공식을 좀 많이 쓰죠. 근데 이거 단위가 좀 틀려요. 그리고 또 0.24 i 제곱 rt라는 이것도 많이 쓰는데 이거 단위가 얘하고 뭐 초하고 이게 틀려요, 전부 다. 근데 이런 공식들은 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학생들 공식 딸딸딸 외워가지고 쉽게 적용하라고 해서 만든 공식일 뿐이에요. 정확한 답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돼요. 학원들이 좀 심각하다 나는 봅니다. 이렇게 0.24 i제곱 rt 뭐 860 pt 효율 막 이렇게 해서 애워서 공식을 갖다가 공식을 애우고 그걸 답을 쓰게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이 공식이 올바르면 몰라. 올바르진 않다 이 얘기야. 공식이 잘못됐다 이 얘기야. 잘못된 공식을 애우게 해가지고 한다 이 얘기야. 특히 이제 요 앞부분에 상수 부분이 많이 틀려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찾아봤어요. 찾아봐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게 상수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공식들이 뭐 0.24 i제곱 rt 그리고 0.2368 뭐 i제곱 rt 860 pt 효율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쓰잖아. 1번, 2번, 뭐 3번 이 공식을 쓰잖아. 그럼 답이 다 틀려. 같아야 되는데 답이 틀려. 그럼 공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문제 있는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공식이 맞나. 이 공식 세 개가 다 맞을 리가 있나 얘기요. 답이. 그럴 일 없다 얘기야. 계산 문제는 답이 하나야. 하나여야 되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답, 이것도 답, 이것도 답일 수가 있냐 이 얘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아니 고등학교 애들 있잖아. 수능 보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런 경우 없어요. 수학에서. 공학은 수학이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어딨어. 그러면 뭔가 잘못됐는지 뭔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면은 내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요거 숫자가 이게 뭐냐면 0.24인가? 2인가? 그래. 잠깐만요. 1 나누기 내가 한번 찾아볼게. 1 나누기 4.184라고 해주면은요 0.239 뭐 이렇게 나오네. 0.239 뭐 이거 비슷하게 나오네.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가 문제 봤더니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막 0.24로 하고 뭐 860 pt 효율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요. 잘 찾아봤더니 왜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1칼로리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1칼로리는 4.2줄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도 있고, 국제 단위기 SI 단위에서는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1칼로리를 4.184 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체크하냐? 이거냐?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란 말이야. 왜냐면 국제 단위계에서, 표준으로 정한 것이 표준값으로, 이게 표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4점이라고 하면 되겠냐, 얘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국제 단위계인 SI 단위계에서 1칼로리를 4.184 줄로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1줄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쪽으로 가니까 4.184 분지 1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칼로리가.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줄이 칼로리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공식이라고. 그러면 이걸 집어넣는 게 맞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푸는 게 이게 답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 뭐 0.24 i 제곱 rt라든가 또는 뭐 0.2368 뭐 i 제곱 rt나 뭐 860 pt 효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답으로서 옳지가 않다고 봅니다. 공식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공식을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적용해서 그걸 답이다 이렇게 해서 소수점 셋째자를 반올림해 가지고 둘째 자리 거면 딱 끊어서 쓰잖아. 여기 이렇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다 틀려요. 그런 경우 어디냐 이게 답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가공단이 학원들이나 학교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를 앞으로는 제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응? 막 공식을 갖다가 막 그냥 H는 0.24 I 제곱 RT래 그냥 이러는데 칼로리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 공식이 왜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맞는지도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 문제 답을 쓰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야. 잘못했죠. 산업인력가공단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내서도 안 되고 정확한 풀이와 정확한 공식을 썼느냐, 공식을 써서 정확한 풀이를 해서 답을 유도해냈느냐, 답이 또 정확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답이 막 여러 개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못 정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그러니 엉망이 되는 거지 지금 엉망이. 우리 학계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왜? 산업인력가공단이 이것도 인정, 이것도 인정, 이것도 인정이라며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아니 저 교육부에다 좀 물어보라고. 교육부에다가 물어보고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좀 물어봐. 수능에서 이런 게 어딨냐고 도대체. 응?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고 그런 게 어딨어.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라고. 상식적으로 앞으로 채점할 때 응? 이 산업인력 문제 낼 때 정확한 문제를 내야 되고 또 채점할 때도 채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채점을 해야 돼. 응? 뭐가 옳고 그러냐. 공식을 줬으면 이 공식이 정확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따져봐야지. 아니 0.24 i 제곱 rt가 맞대야. 그냥 무조건 맞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거요? 그럼 860 PTU는 뭐냐 이게 0.2368 뭐 i 제곱 rt는 또 뭐고 생각을 해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쓰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이제 이 학계가 이 학계가 올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채점하세요. 학원들이나 학교들이 그냥 무조건 그 자격증만 합격시키려고 해서 공식 외워가지고 거기다 딱 대입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말고 이 공식이 맞냐 틀리냐 어떻게 유도됐냐 그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게끔 해서 사람들의 지식을 넓히고 기술인으로서 이렇게 공학도로서 옳게 가야지. 이게 뭐냐 이 얘기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좀 제발 올바르게 제시를 하는데 아니 뭐 이게 말을 안 들으니 뭐 생각을 해봐. 쟤는 그래. 쟤는 그래 너 혼자 부르짖어. 너는 미쳤으니까 너 혼자 부르짖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답, 저것도 답, 요것도 답, 요것도 답 그렇게 할 거니까 너처럼 그렇게 이것만 답이다 이렇게 빡빡 우기지 않을 거다 이 얘기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누구 말이 맞나 생각을 해봐. 누구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그 양아치 학원 놈들이 맞나 생각을 해봐. 참. 아니 내가 돌아버리겠다니까 내가. 아주. 산업인력가공단이 정신을 차리고서 얘네들이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기준을 안 잡으니까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봐서는 이것도 답 저것도 답 그러니 그게 뭐가 답이라는 거야 도대체. 계산 문제에 답이 뭐 몇 개 여러 개 막 몇십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응?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풀이와 답을 나눠서 몇 점 이렇게 딱 해서 점수를 주잖아. 그럼 답이 정확하게 맞으면 몇 점, 풀이 과정이 맞으면 몇 점 이렇게 주는 건데, 풀이 과정은 맞긴 맞는데 답이 틀렸어. 그럼 답 점수는 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답을 쓰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 학계가 이게 살아나는 거지. 아니 개판으로 그냥 양아치 학원들이 막 심한 공식을 갖다가 그냥 막 적용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 시험이 개판이 된 거지. 우리 학계가 완전 썩어버린 거야. 올바르게 나가라고 그랬잖아. 올바르게. 그러려면 시험 기준을 바로 잡으라 얘기야. 누가? 산업일가공단이.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답답해서. 나 이거 엄청나게 오래서부터 부르짖었다. 근데 끔찍도 안 해. 참, 미친놈의 새끼들. 참, 나 그래서 참 답답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송풍기용 전동기 용량, 전동기, 전동기 용량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런 공식을 좀 주로 많이 쓰죠. 그죠? 이 공식도 쓰고, 요 공식도 쓰고, 요 공식은 이제 소방 쪽에서 쓰는 거예요. 소방 쪽에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전기 공식을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6.12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 상수 부분에서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 답이 약간 틀려요. 근데 내가 봐서는 요쪽 게 조금 더 답에 근사합니다. 소방 쪽에 있는 공식이 요게 조금 더 근사치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게 답이고, 그러면 이런 공식, 유사 공식들을 씀으로 인해서 정확한 답의 이 근사치에, 정확한 이 답의 근사치에 접근하느냐, 그것도 봅니다. 그러면 요게 조금 더 가까워요.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요게 요 답에 정확하게 가깝습니다. 이 송풍기용 전동기 용량 공식을 갖다가 유도하는 공식은 요겁니다. 요 공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단위가 킬로그램 퍼스 메다 퍼 세크입니다. 이거를 뉴턴으로 바꾸려면은요, 킬로그램 퍼스니까 중력가속도를 곱해야 된다는. 이 중력가속도를 어떻게 곱하느냐? 표준 중력가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지표면상, 지우이드 면상의 이 표준 중력가속도를 곱하는 거겠지. 그래서, 자,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에서 보면은 1kg 퍼스는 9.80665 뉴턴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표준으로 됐어요. 이게 표준 2013년도에 국제학회에서 표준으로 정한 게 9.80665로 중력가속도를 그렇게 정했어요. 그 중력가속도를 곱한 거야. 그래가지고 뉴턴이 돼버린 거잖아. 뉴턴 단위로 바뀐 거야. 여기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뭘 썼냐? 중력가속도를 9.8로 썼어요. 2013년도 전에는 표준이 9.8이었고 2013년도에 국제표준학회에서 9.8066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이론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9.806500001 메다 퍼 세크의 제곱으로 계산까지 해냈어요. 그렇게 했다고. 소수점 9제짜리인가까지 계산을 했다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론상이니까, 실제 이제 측정된 건 아니고, 이론상으로 그렇게 소수점 9제짜리까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2013년도 이후에 이게 표준으로 바뀌었으면 이걸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국제 단위계, 표준 단위계에서 1kg 퍼스는 9.80665 뉴턴을 정의하니까, 여기 요 단위를 뉴턴으로 바꾸면은, 중력가속도를 곱해야 되잖아. 9.80665 표준 중력가속도를 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 단위나 와트가 같잖아. 와트나 이 뉴턴 점 메다 퍼 세크나 와트나 단위가 같다고.
이게 왔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킬로와트로 바꾸려면은 1000으로 나눠줘야지. 1000으로 10에 마이너스 3성으로 곱해주던지 100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1000을 갖다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킬로와트로 바꿔준 거야. 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 공식을 써서 했을 때 이 값이 딱 나온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답을 쓰는 게 낫지.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사용하고 이 공식을 사용하고 여기 있는 이 식을 사용해서 답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 얘기는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 이게 부정확한 공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편하게 막 손수점 여기 있잖아요. 저기 셋째 자리에서 버려버리든지 막 반올림한 이것이고요. 얘도 그냥 만든 공식이야. 만든 공식보다는 오차가 있어요. 이게 오차가 이런 공식들은 이런 공식들을 쓰면 안 되지. 문제가 있지. 답이 근사치가 나온다고 해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도 이걸 답이라고 인정을 하면 안 되겠지. 이게 국제 표준 단위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이걸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얘기요. 제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원들이나 이 학교가 그냥 자격증만 따게 해가지고 공식만 빨리 외워가지고 쉽게 외워가지고 따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학교가 지금 다 엉망이 됐어. 계산이 막 다 엉망이 된 거야. 이렇게 물론 여유를 두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비슷하면 된다. 그렇지만 계산 문제잖아. 이거 계산 문제를 그따위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 정확해야지. 그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딱 부러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뭘 해도 딱딱 부러진 사람이야. 절대로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 이런 게 어떻게 답이 돼, 이게. 그쵸?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채점을 할 때, 채점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풀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 딱, 그 범위 내에서, 이게 5점짜리면 5점 범위 내에서, 깎을 수도 있고, 5점까지 이제 다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생각을 해봐. 근데, 엉터리 공식을 이걸 쓰고서도 5점 그럼 되겠어요? 이게 5점짜리라고? 내가 봐서는 이런 공식을 썼다고 그러면 풀이 과정에서 이게 정확한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1점에서 4점으로 주겠어. 답은 똑같다고 그래도 이렇게 해도 난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채점관이면 그게 오는 거지. 이것도 이렇게 써가지고 소수점 여기가 9제짜리인가까지 다 써놓고서 딱 해서 소점 세점 반올림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봐봐.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지. 아니 그냥 대충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지적하니까 좀 우리 학교나 이 대학교가 좀 위주로 해서 좀 애들을 좀 제대로 좀 가르쳐 봐요.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양아치 학원놈들이 저기 끽소리도 못하고 따라오지. 아니 대학의 교수가 다 그 모양인데 학원하고 똑같은데 그럼 되냐 얘기요. 교수들부터 저기 각성을 하라고. 대학교에 대학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교에 교수들부터 좀 각성해서 정확하게 잘 가르치도록 하세요. 내가 지금 충고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우리 그 전기기술계 우리 학계가 이게 올바로 살려고 하면은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가서는 안 돼. 막 대충 아무 공식이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대충 쓰고 막 그냥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된다. 답을 써도 정확하게 답을 써야 된다. 계산 문제 답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계산 문제 답이 두 가지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서 이유를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엉터리 공식들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계에 대학이라든가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좀 나서서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모범을 보이시고 잘 해 나가야지. 우리 뭐 전지 학계나 우리 기술계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